혹시 조금 더 일찍 끝나게 되면 그 3학년들 하는 사설 모의고사 들어오는 거 있거든?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화목토반은 아마 시간이 안 남을 거고 월수금은 한 번 정도 남을 것 같긴 해. 걔네가 한 번 더 많잖아 수업이. 우리가 목금토가 휴일이라 그것 때문에. 뭐 당신들 풀고 싶으면 줄게. 이거는 풀고 싶으면 줄게. 자 5회차를 말하고도 내가 스스로 어이가 없어서 그치? 더 안 시킬 테니까 시키는 것만 좀 따라오시고 잘. 자 5회차 1번은 주장하는 바죠. 필자의 주장은 우리가 별로 볼 필요가 없겠지. 이거는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다 5번이고요. 자 2번 요거 21번 함축의미 추론 치고 되게 쉬웠다 이번에도. 그치? 글의 요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딱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 막 이러잖아. 약간 뭐 구슬은 옥상 위에 매달려 있다. 약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사실 얘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법하긴 하죠. 좀 쉬운 문제야 이거는. 3학년 때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 자, when I was a student of architecture in Europe in the mid-30s. 내가 30대 중반에 유럽에서 건축학 학생이었대. I was struck by the observation. 어떤 관찰에 의해 놀랐다. Appearance of government buildings in various countries differed greatly. 정부 건물의 외관이 상당히 달랐대요. 국가에 따라. Those built in Italy. 요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동사로 취급 안 한다 했지. 이거 기억나지 이거? 보통 분사로 취급한다. 이탈리아에서 지어진 건물들은 초반에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 comparatively calmer years of Mussolini regime. 무솔리니 뭐 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 양반 뭐 한 양반이지? 무솔리니. 이탈리아 독재자지.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의 수상이었어요. 그 양반이. 자 근데 초반에 즉 비교적 뭔가 약간 평온한 시절에 이때 지어진 건물들은 were relatively light and open. 가볍고 열려 있었대. 자 그러나 as situation in Europe worsened. 무슨 말이겠어? 이탈리아가 점점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이탈리아의 위치가 점점 나빠졌고요. New buildings acquired thicker walls. 더 두꺼운 벽을 가지게 됐다. 그 다음에 heavier details. 더 이제 무거운 소재들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명백합니다. 그 나라가 괜찮고 평온할 때는 정부 건물을 가볍게 만들고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언제 적군이 수도까지 쳐들어올지 몰라.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건물이 무거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사하게 히틀러, when Hitler came to power in Germany and later fought against the Allied powers to retain its pervasive dominance. 히틀러가 독일을 총치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the official structures had extremely massive weight.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졌다. 그리고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very light in structure and appearance was forbidden. 자 여기서 이거 헷갈릴 수 있다. 여기 very light랑 저기 있는 extreme massive weight가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이지. 이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 잠깐만. 얘가 주어다. Official structure had massive weight.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현대 건축물은 근데 이게 어떤 거야? 현대 건축물이 가볍고 그 외관적으로 가벼운 이 현대 건축물은 was forbidden. 금지되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충돌이 아니라는 게 보이지? 그 독일 건물들은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 와중에 뭔가 현대적인 그런 건축 기법은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스카디네이비아, 딱 나라 이름부터가 되게 평온해 보이지? 이거 북유럽 국가란 말이야. 그치? 스카디네이비아에서는 where the king and other ruling personages were secure enough. 충분히 이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어느 정도로? It was not unheard of. 들은 적이 없지 않아. 즉 들어본 적이 있어. 뭐를? 그들이 일반 거리의 자동차에 타고 있는 걸. 우리나라 대통령 차는 거의 탱크 타고 다니죠. 그치? 근데 스카디네이비아 같은 국가들은 워낙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왕이나 수상이 일반 자동차를 지가 운전해서 다니는 거야. 공무원들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형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네 건물은 어떻겠어? 굉장히 가볍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fter much thought, I finall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정부 건축물은 거울이다. 정부 그 자체에.
그 정부가 얼마나 안정된 상태인지 또 외세의 침략의 위험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정부 건축물의 외관이 바뀐다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다들 맞췄다고 보고 혹시 안 풀어온 사람 있나? 다 풀어왔지? 풀어왔나? 저요. 너 언제 풀어올 거야? 최영은 풀어왔나? 네 문제 여기까지는 풀었겠구나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가 아니고 다음에는 10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우리 20문제가 과제 아니었나? 근데 목요일날 숙제 못 해와요. 아니 목요일뿐만 아니고 지금 주말을 낀 화요일에도 못 하였잖아 어차피. 좀 해오시. 목요일엔 해볼게요. 그게 오늘까지 해왔어야 되는 과제 아님? 주말을 끼고 이제 화요일까지 할 수 있는 시점이. 자,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해야 된다. 안 풀면 이거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3번 보시면 요게 그나마 오늘 푸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일단 해보자 한번. 자, 과거에는 toys provided continuity between parent, childhood and those at their offspring. 과거에는 장난감이 제공했다 연속성을 부모의 어린 시절과 그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이에 연속성을 제공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어른들은 포함할 수 없다. 어제를,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없다. 미래를.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는 거지. few니까. 동시에 many are no longer comfortable with play as a rehearsal for adult gender roles. 어른의 그 성 역할로서 놀이에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 여기까지 그냥 쭉 읽었는데 이해돼요? 글이 이게? 이거 이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네 읽어도. 그나마 첫 번째 문장에서 연속성을 제공했다는 건 아마도 부모 세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랑 자식 세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동일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벗이 있기 때문에 그 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But this leaves children a few models of past. 이걸 남겨주지 않는데, 과거에 대한 모델을 남겨주지 않는데, even as it frees them.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old constraints on their imagination. 옛날의 제약사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과거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물음표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In the place of the traditional models of dolls and trucks. 자, 어떠한 위치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체된 대상이라는 거겠죠. 전통적인 모델, 인형과 트럭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에 장난감 제조사들은 부유해졌다. Producing magical pursuit technology. 이게 가상의 이런 뜻입니다. 마법 가상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부유해졌다. Involving violent conflict. 격렬한 갈등을 포함하는. 자, 그 다음에 fashion fantasy. 그러면 얘가 판타지랑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 문장은 해석이 되죠. 전통적으로는 인형과 트럭, 즉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았어. 옛날부터 그랬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극단화됐다는 얘기죠. 이제 극단화된 거잖아. These toys have not eliminated training in gender roles. 자, 이것들은 성 역할 훈련을 제거한 게 아니야. 제거한 게 아니고 극단화했다라고 방향성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읽습니다. 위에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성 역할을 학습하는 것과 다르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 극단화됐다가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A가 아니래. 그거는 A가 아니고 B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A보다 더 큰 A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2등급이 아니야. 그럼 난 1등급 아니면 3등급이죠. 더 극단화될 수도 있고 아예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이 윗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아랫부분에서 다르긴 한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극단화된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They've only made male heroism more fantastic. 더
판타스틱하게 만들었고 female caring, less grounded in reality. 현실에 덜 근거하도록. 그럼 이거 판타지랑 똑같은 말이네. 현실에 덜 근거했다는 건 판타지에 근거했다는 거죠. That has long encouraged boys to worship gadgets and girls to be attracted to clothing. And appearance now also promotes the habit of unrestrained spending. 자, 문화는 근데 어떤 문화냐? Long encouraged boys to worship gadgets. 소년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도록 하고 소녀들이 옷에 이끌리도록 해왔던 그리고 외관에 이끌리도록 해왔던 이 문화가 이제 그럼 얘는 과거고 이게 현재네. 이제는 promotes the habit of unrestrained spending. 제약받지 않은 무제한적 소비라는 습관을 촉진한다. 극단화됨으로써 장난감 제조사들이 돈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글이 약간 추상적으로 읽힌단 말이야. 되게 명확하게 딱 드러난 게 없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잡아내시고. 근데 그 다르다는 게 훈련을 없앤 게 아니다. 오히려 극단화시킨 거다라는 걸 이쪽 문장에서 잡아내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만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1번 보시면 High-tech toys make children smarter. 애들 똑똑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었죠. 이런 얘기는 없었고 Share your toys with less fortunate. 가난한 사람들과 장난감 공유해라 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자, 오늘날의 장난감은 instability for profit. 수익을 추구하면서 불안정을 촉진한다. 불안정을 촉진한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요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모 두시고 4번 왜 소년들은 로봇을 좋아하고 소녀들은 인형을 좋아하는가? 이거는 과거 얘기잖아. 필자가 분명히 과거라 그랬지. 이거는 바뀌었다 그랬어? 안 되고요. Let your children design toys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설계하도록 해라. 이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조금 애매하지만 1, 2, 4, 5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3번으로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아,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이게 어법 문제였지? The effect and implications of using images in animal advertising are subtle. 그래요. Animals used to sell products. 자, 저기 used to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분사로 일단 생각을 할 거다. 그치? Used to sell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aimed at children. 요렇게까지 묶인 다음에 얘가 얘를 수식하게 되겠죠. 물론 얘는 함정이 있어. 이런 동사가 있잖아. 뭐뭐 하곤 했다. 그치? 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하기 위해 사용된 이라고 해서 명사 꾸미는 분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크가 저렇게 생기면 우리는 일단 분사라고 간주하기로 했는데 used to는 뭔가 너무 강렬하잖아. 저거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잖아. 동사로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요. 동물들이 판매하곤 했다 보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물들이 후자가 더 적절하지 해석상 그러니까 후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쪽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with which we are all familiar and that has come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food product marketed to children. 자, 요거는 일단 맞는데 얘가 선행사란 말이야. 이걸 선행사로 잡으시고 with which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잡은 다음에 we are all familiar까지 완전한 문장 하나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and 넘어가서 얘가 두 번째 관계대명사예요. That has come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food produc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사절이 각각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문제가 없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3번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전형적인 관계대명사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4번 harmless. 여기 지금 형용사 들어있는데요. View the use of animal images as harmless.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지? 이것도 문제 없다. 5번. 얘는 뭐가 문제죠? 5번 왜 틀렸지? 맞추면 아직 그러기엔 너무 이르고 Many advocates of animal rights argue that 이하를 주장한다.
These images exploit, play, and ultimately contribute. 수일치 안 돼 있지, 수일치. 수일치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시면 이게 빈칸이 사라져 있는데 이 빈칸이 어디 있더라? 빈칸이 여기 있다, 여기다. 우리 한남들 깨워야지. 일어나. 야, 넘어갔어. 5번이다. 일어날래? 어? 일어날래? 돼 있어. 일어나. 시작하니까 내가 쳐줘야고 있어. 자, 5번 봐요. 빈칸이죠? 여기 빈칸을 내가 안 넣어놔가지고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한번 해보고 얘는 또 해보자. Rewards are an excellent way to measure how strong a habit has become. 보상은 훌륭한 방법이다. 측정하기 위한. 그리고 how strong이 얘가 의문사란 말이야. A habit has become, 여기 보어 자리 비어 있죠. 습관이 얼마나 강력해진지를 측정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래, 보상이. 근데 이 문장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Habit and creep up. 이 creep up이 몰래 다가와서 깜짝 놀래키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 우리를 깜짝 놀래킬 수 있고요. 성립될 수 있다. Without our being fully aware of them. 여기 이게 어법 문제는 아니지만 얘가 전치사란 말이야.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가 전치사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지금 얘예요. our이 목적어일 리는 없잖아. 얘가 목적어란 말이지. 동명사.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거는 저 our 앞에, 저 being 앞에 our이 us가 될 수도 있다. 동명사의 의미상 목적어는 소유격과 목적격 둘 다 쓰기 때문에 저 자리에 us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번에 our를 쓰긴 썼다. That doesn't mean that. 그건 의미하지는 않는다. that 이하를. We can't measure their strength. 그들의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과학자들에게 빈칸 to reward, 보상에 대한 빈칸은 is the gold standard for identifying a habit. 어떤 습관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불문율이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빈칸을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습관의 뭐 정도라든지 강도를 특정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대충 이런 말이 될 것 같아. 일단 가보면 The only way to know for sure if an action is habitual is. 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est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언제? When the reward changes. 보상이 바뀔 때. 어떤 습관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이 바뀔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당신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나요? 뭐 지금 학교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일어나지 않아? 그걸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얘기 못해요? 힘드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볼까? 지금 아침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학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무단 찍히니까 이거지. 그러면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 만약에 그게 없어도 방학에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게 필자유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보상이 바뀔 때, 보상이 없어지거나 강화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면 그 행동이 습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지속한다면 even when we don't value the reward as much, 우리가 그 보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or it's no longer as available, 그만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속된다면 그것은 습관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채울 수 있지. 이제 보상에 대한 뭐가 습관의 정도 강도를 결정해요? 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거 아니겠어? 보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습관이에요. 근데 보상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건 습관이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되나? 내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학교 가서 무단 찍히잖아? 그 무단 찍힌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면 습관이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주말에도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럼 습관이고. 이렇게 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글이었고, 6번 가보자고, 이제. 자, 6번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해보자. Did reading change the way our brains work? 글 읽는 것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법을 바꿨나? 이 양반은 그렇다고 생각한대. 책은 필요 없고.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글 읽는 것이 led to a new typographic man. 그렇대. 필요 없어. 자, 그 책에 따르면 Life prior to widespread literacy. 그럼 이렇게 웃기겠죠? 확산된 글 읽기 이전의 삶은 was dominated, 지배되어 왔다. 뭐에 의해서? Cyclical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cyclical이라는 단어가 cycle이랑 어원이 같아 보이지 않아, 뭔가? 순환적인 이런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순환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배받아 왔대. 환경에 대해서 순환적인 관계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자가 콤마 찍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the immediate cycle of daylight. 그 해가 떠 있냐 져 있냐 따라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사이클. 그러니까 낮엔 일하고 밤엔 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즉각적으로 거기 반응을 해왔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기 전에는 책이 보편화되기 전에 인간의 삶은 그냥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자고 이런 생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기서 얘기하는 cyclical relationship이에요. That determined when you worked and when you slept. And the longer pattern of what you did on a farm in a certain season. 비슷한 말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장기적, 이런 거야. 여름에는 뭐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엔 수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자연에 완벽하게 종속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after reading became widespread. 그럼 사실은 여기 역접이 있어야 되죠? 요 자리에. 왜냐면 여기까지는 보면 life prior to widespread literacy였잖아. 책 읽기 전에는 이랬다. 책 읽은 후에는 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on the other hand가 있긴 해야 됩니다. 보통은 있어요. 이번에 없다. 자, people were more likely to show an interest in things outside their local community. 그들의 즉각적인 공동체 밖에 있는 것들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investigate patterns of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패턴을 추론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likely city environment as something they could control. 자, 이게 핵심입니다. 환경을 뭘로 보는 거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보기 시작했다. 원래는 환경에 종속했잖아.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냥 해의 사이클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환경 별거 아니다. 그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Not something to be obeyed. 숭배될 것이 아니고 통제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reading led to a more linear way of thinking.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다. linear가 있잖아요. 1차원적인 이런 뜻이야. 1차원적인. 근데 뭔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어휘랑 반대말인 것 같잖아. 1차원적인 거는. 뭔가 복잡한 사고방식을 이끌어다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취지상? 여기서 리니어는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함수처럼 x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이 바뀌잖아? 그게 리니어 펑션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함수를.
인과관계적 사고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more about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more freed from. 빈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말 넣어야 되지. freed는 부정어니까. free from A가 A로부터 자유로워지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이 노란색이랑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 들어갈 말이 뭐야? 자연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배받는 것이니까 3번입니다. The constraint of our immediate environment.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7번 보면 7번은 쉬운데 상당히 쉬운데 7번은 그 외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이 있나? 외동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가지죠 우리가? 이기적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만한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외동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은 뭐 친화력이 좋을 거다, 남을 배려할 줄 알 거다, 뭔가 이런 약간 거친 선입견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 자, 첫째는 그거에서 younger brother or sister, 동생이 있는 첫째는요 gains a double advantage, 이중의 이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 for the first year or two in his life, 자, 1, 2년 동안은 he enjoys the full attention of his parents and is treated royally as an only child. 자, 처음 1, 2년 동안은 부모님의 완전한 집중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아이로서 굉장히 값지게 취급받는다. 이거는 그러면 외동의 장점이네. 그치? 외동의 장점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동생이랑 나눌 필요가 없죠? 왜? 나 혼자만 그냥 잘 나가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익이었어. 첫째가 가지는 이익.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That he has a solid foundation of self on which he can now build the limiting factors of social sharing. 이 문장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가 어떤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가진다는 걸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그가 이제 limiting factors, 제한하는 요인들을 만들 수 있어. 사회적 공유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와. 다음 장 읽어보면 The result is self-assured personality that is capable of genuine mixing in with others. 자, 이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첫째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왜 안 맞지 이거? 그치? 이거 뭔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있어야 될 얘기란 말이야. A는 뭐다? He learns how much he is loved without any interruptions or interference. 그 어떠한 방해와 간섭 없이 지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게 된다. His self-respect blossoms and he rates himself as being worthy of love. 이게 이거지. 이게 외동이잖아. 주어진 문장이랑 얘가 똑같은 말 하는 거지. 얘는 올 수 있어. But then, 그리고 나서 before he has the chance to become self-important, 자기만 중요한 놈이 될 기회를 얻기 전에 Along comes baby number 2. 이게 둘째가 태어났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랑 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B가 먼저 와야 될 거고 A는 둘째가 태어난 이후의 얘기니까 C 뒤에 와야겠지. 그래서 답이 B, C입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첫째가 얻게 된 이익 넘버 2야. 동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할 줄도 알게 된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있는 시점의 첫째는 그냥 외동인 아이들에 비해서 얘도 가지고 얘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는 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내가 둘째면 이건 못 얻잖아. 외동의 이점, 내 인생 초기 단계에서 외동처럼 큰다는 거는 첫째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 둘째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둘째는 태어나 있으면 벌써 형 누나가 있어, 이미 위에. 그러니까 외동으로서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 첫째 장점은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동이 누리는 장점과 그 다음에 그냥 정상적인 형제 그 남매 관계가 있는 시점에서 누리는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으로 가보면 이건 비교적 간단한 글인데 A piece of evidence that supports an infant's capacit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emotions. 자, 증거는 어떤 증거냐? 지지하는 아이의 능력, 이해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아이의 능력을 지지하는 증거는 제공된다. 뭐에 의해서? Still face test, developed by Edward Pronik. 자, 이 실험에서 문제 없죠? The mother is instructed to distort her affective feedback. 그 애정어린 피드백을 파괴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To her infant by making an expressionless face. expression하고 나서 less 붙어 있잖아. 표정 없는 얼굴을, 표현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애한테 관심 주지 말라고 얘기를 듣는데. After a period of normal, playful exchanges with her child. 애랑 그냥 신나게 잘 놀고 있다 갑자기 정색하면서 애한테 표정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still face 테스트인 거야. The child first becomes unpleasantly surprised. 처음에 아이는 불쾌하게 놀란다. To see the mother's emotionless expressions. 그 감정 없는 표현을 보게 되면서 애가 되게 불쾌하게 놀란다. When these efforts fail. 자,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the child becomes very uncomfortable.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노력이 뭔데? 애가 무슨 노력했다는 얘기 있나? 이거 없지. 이런 노력이 없어. 위에 있는 거야. 엄마의 관심을 다시 끌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이 실패하면 어쩌고저쩌고 더 불편하게 되고요. 뒤에 가면 이제 애도 무관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형적인 단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 9번, 10번 보시면 자, 얘는 글이 좀 길지? 긴데 한번 해보자고. The potatoes planted are descended from wild ancestors growing on the Andes Plated. 자, 우리가 경작하는 감자는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기로부터 왔대. The Incas figured out how to grow impressive yields of potatoes. 놀라운 산출량의 감자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냈다. Under the most unlikely conditions, 악조건 하에서 developing an approach, 어떤 접근법을 만들어내면서 that is still in use in parts of Andes today,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그래요. A more or less vertical habitat presents a special challenges. 자, vertical habitat가 무슨 뜻이냐면 수직적인 거주 환경이라는 뜻이거든. 산이야, 산. 평야가 아니고 산. 산에서 뭔가 경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산 꼭대기의 기후랑 바닥의 기후가 다르겠죠? 그렇지? 자, 이것은 특별한 어려움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the microclimate, 미세한 기후가 changes dramatically with every change in altitude or orientation to the sun and wild.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 그랬잖아. 기후가 변하면 어려움이 맞겠지. 챌린지는 문제가 없죠. A 괜찮고. No monoculture can succeed under such circumstance. 모노컬처는 단일 경작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키우는 거 있지. 감자를 키운다고 하면 감자가 종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딱 하나만 키우는 거. 이건 성공할 수 없어. 그런 조건 하에서. 자, 그래서 잉카 제국 사람들은 developed a method of farming that is monoculture's exact opposite. 정확히 반대인 방법을 발견해냈다. Instead of betting the farm on a single plant variety. single plant variety. 여기다 베팅한다는 거는 하나에 몰빵한다는 거예요. 감자 종자가 A, B, C, D가 있으면 이 중에 B에다가 몰빵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자, 이 사람들은 then has now made a great many bets. 여러 개의 배팅을 했다. At least one for every ecological niche.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산이 있잖아. 여기다가도 A, B, C, D 다 심고요. 여기다가도 A, B, C, D 다 심고 여기다가도 A, B, C, D 다 심고 여기다가도 A, B, C, D 다 심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여기서 잘 자란 놈이고 B는 여기서 잘 자란 놈이고 C는 여기서 잘 자라고 D는 여기서 잘 자라. 나머지는 다 죽겠지? 그래도 A, B, C, D도 수확할 수 있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A로 몰빵했으면 얘는 살고 이거 다 죽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구인들의 눈에는 the resulting farms look organized.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농장이 굉장히 정비된 것처럼, 정돈된 것처럼 보였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보세요. The plots are discontinuous, offering none of the familiar satisfaction of an explicitly ordered landscape. 명확하게 구분된 평야에서 오는 만족감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organized가 아니겠지, 저게. 그치? 이게 개판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구인들이 보기엔 이랬어야 되는 거야. A, B, C, D가 아니고 A로 통일. 아니면 B로 통일. 아니면 적어도 여기다 A, 여기다 B, 여기다 C, 여기다 D. 최소한 이렇게 내놓든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물론 안 읽은 놈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처음 읽을 때 이 그림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괜찮아요. 여기 필자가 명확하게 정리된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랑 당연히 반대말이 돼야겠지. 그래서 B가 틀렸다고 잡아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함으로써 감자를 경작할 수 있었고 그 방법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0번은 2번이고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4번이겠지. Evolution of Inca's potato resulted in diversity. 다양성을 가져왔다. 자, 6회로 가보자고. 이어서 가도 되나? 상태 괜찮나? 안 괜찮아? 몇 시니? 나 시계가 없어서. 10분이요? 15분에 6회부터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야, 이우연. 건욱. 울지 마. 울지 마. 야, 얘가 후딱하고 빨리 가자,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 내가 이게 없어졌네. 3번부터 볼 건데요.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Uncertainty is a basic fact of life. 불확실성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사실이다. 근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 말이 되지. 불확실성이랑 예측 괜찮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짓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고. About the world. Will the car you're considering buying be reliable? 네가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차가 괜찮을 것인가? 네가 주문한 음식 괜찮을 건가? 자, 네가 산에서 어떤 동물을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One source of information that reduces uncertainty is category membership. 그러면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카테고리 멤버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위에랑 연결해보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찌됐든 예측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일단 던져놓고 그럼 최대한 우린 불확실성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불확실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줄여야겠지. 그 줄인 방법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멤버십이다. 근데 우리는 카테고리 멤버십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히 몰라. 괜찮아. Although all express sports cars are not exactly the same. 자, 모든 이 브랜드에서 나온 스포츠카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충분히 유사하다. That you can predict with some confidence.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 새로운 스포츠카가 네가 믿을 수 있는 차라는 것을.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포르쉐를 산다고 쳐봐. 포르쉐에 여러 개 모델이 있지. 한 대여섯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포르쉐를 산다면 스포츠카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 달리는 차겠지. 이게 카테고리 멤버십이야. 자, 그리고 Kansas City style barbecue ribs are not identical. 이거 삼겹살 생각해봐. 당신들이 삼겹살 살면서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서울에서 먹어봤고 여기서도 먹어봤겠지? 가게마다 맛이 달라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나? 가게마다 맛이 달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겹살의 기본적인 특징이 부존재할 정도로 맛이 다른가? 아니지. 어디서 먹든 대략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 맛이 존재하잖아. 적어도 치킨이나 피자랑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다르잖아. 그 안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카테고리 멤버십이라는 거야.
자, 캔사스 스타일 바비큐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들은 유사한 맛이 납니다. 서로와 뭐보다 구운 치킨이나 두부 조림보다는 지네끼리 비슷하다고. 어느 정도의 연속성, 비슷함이 있다. Knowing the category of an entity therefore serves to increase the certainty.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다고 해봐. 근데 가게 이름이 무슨 삼겹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제주간 아니면 백운축산 실제로 있는 데거든 다. 아니 뭐 돈장군 이런 데가 있다고 해봐요. 이름에 삼겹살이라고 나와 있진 않잖아. 하지만 내가 그거 삼겹살집인 걸 알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맛을 기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 이게 카테고리 멤버십인 거야. 정확하게 그 가게에서 어떤 삼겹살, 어떤 부위를 얼마짜리 어떻게 정육해서 파는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가게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얘네가 삼겹살이란 큰 카테고리에 들어있더라. 자, 이거는 이 카테고리를 아는 것은 특정한 가게에 뭐 예컨대 이제 돈장군이라고 쳐보자. 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돈장군이란 가게의 카테고리가 삼겹살집이다라는 걸 아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해요? 불확실성을 증가하는 기능을 한다.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니 여기 있는 수많은 식당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들어간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싶으면 대략적으로 얘가 뭘 파는지 알고 있으면 불확실성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게 카테고리 멤버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increase를 decreas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빈칸 추론. It is essential for innovators to be 빈칸.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그랬지. 특히 빈칸이 앞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타겟팅에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 혁명가들이 빈칸하는 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찾을 정보는 혁명가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혁명가들의 덕목. 쉽지 않다. 자, 인간으로서 우리는 설계된다. Seek approval of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승인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승인? 동의하는 의견을 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야. Yet, 자, 그러나 a radical and transformative thought,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은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뭐 없이는 without the willingness to go against convention, 전통에 반할 의지 없이는. 그럼 필자는 혁명가들이 뭘 가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중에 맞설 용기 아니겠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좀 더 가볼까? So if you have a new idea, it's disruptive and you're agreeable,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네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거기에 동의하고 이게 혁명적이라면 너 그거 뭐 할 거야 그걸로? If you worry about offending people's feeling and upsetting the social structure, 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회적인 구조를 이제 그 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면 너는 네 생각을 forward, 진보시키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혁명가잖아? 사람들에게 맞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고도 충분히 타겟팅할 수 있었어. 그치? 자, 대중에 맞설 용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disagreeable. 동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 자, 5번 보시면 요거 속도 괜찮나? 너무 빠른가? 좀 더 천천히 갈까? 괜찮아요? 괜찮아? 자, 5번 가보자. 자, 20세기 말에 state of art, 예술의 경지의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술의 경지의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되었다. around state of art equipment. 예술의 경지인 이 장비들을 가지고. The more scanners and x-ray machine a hospital had. 그 스캐너와 엑스레이 기계 많이 가질수록 그 다음에 and the more sophisticated its biochemical blood and urine tests. 그 생화학 피실험과 소변 실험이 더 복잡할수록 the more advanced its care was thought to be. 더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 치료의 수준이. 자, 종종 the hospital's physical space appeared to prioritize the care of the equipment. 자, 뭐를 우선시하는 걸로 보였죠? 장비를 관리하는 걸 우선시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뭐보다? The care of patients.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병원이 장비 투자에만 모든 비용을 갖다 쏟아붓고 장비 관리에만 인력을 쓰는 거예요. 막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안 뽑고. 이게
멋있는 병원을 만들어주잖아. 우리가 봤을 때 삐까번쩍하고 막 대리석 깔려있고 막 MRI 막 12개 있다 그러고 그럼 뭔가 좀 대단한 병원인 것처럼 보이잖아. 의사를 확충하지 않고 장비에만 확충했고 그 장비를 관리하는 데만 시간을 썼다. 자, 1970년대 초반에 one could still find hospitals, 여전히 병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We're the only department that was air conditioned. 유일하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던 부서가 영상의학과인 병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왜? Sensitive equipment could not tolerate the summer heat. 영상의학과는 딱 봐도 뭔가 비싼 장비 많이 쓸 것 같지 않아? 소아과 이런 데보다 영상의학과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잖아. 그 장비들이 여름의 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에어컨을 설치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사실 병원에서 제일 시원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그치, 병동 내지는 수술실. 어제 어떤 놈이 대기실이라 그래가지고 보호자 대기실이 제일 시원해야 된다고? 야, 그거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실.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균이 번식할 확률이 커지잖아. 엄청 추워 실제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실, 그 다음에 뭐 병동 이런 데가 시원한 게 정상이잖아. 아, 어제 박태영 이 새끼가 병원장 방이요 이지랄 해가지고 물론 병원장 방도 시원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의학과 있는 거기에만 에어컨을 틀어주고 환자들은 그냥 무더위 속에서 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병원의 본질에 맞지 않는 거잖아 이게. 그치? As reliance on and admiration for medical technology increased. 자, 의학 기술에 대한 의존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the comfort of patient was somehow pushed aside. 환자의 편의성은 밀려났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주변 환경은 were often neglected. 종종 무시되어 왔다. 환자가 병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의사가 하다가 유감, 좀만 참으시오. 이렇게 부채나 약간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야. 지는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Hospital planners assumed the patient could adapt to the demands of technology.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병원을 계획했던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환자들이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기술이 먼저였다는 거야? 환자가 먼저였다는 거야? 기술이 먼저였다는 거지. 그렇지?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 좀 덥긴 한데 우리 MRI가 12개라 그래 안 올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As a philosopher of technology. 자, 이 양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칸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건 추론이 안 된다? 여기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몰라.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을 때 주어가 있고 빈칸 자리가 동사라면 추론할 수 있어. 그치? 반대로 주어 자리가 빈칸이고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추론할 수 있어. 누가 동사했구나 알면 되는 거잖아. 주어가 빈칸했구나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문장 전체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추론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서술형을 쓸 수가 없어. 그치? 아니 내가 그때 누구였지? 그 애 이름 하나 들어준 거 이제 학교에 불랬면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게 그 아이는 빈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나쁜 년이다 이런 걸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빈칸을 뚫어놨으면 그거 못 쓰잖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 수 넣어봐야 돼 이거는. 1번 Vision precedes reality. 비전이 현실을 앞서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Our actions drive progress. 우리의 행동은 진보를 만든다. 너무 긍정적인데? 아닌 것 같아. The means dominate the end. 여기 means가요. 이 단어를 아셔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복수형 수단들이 아니고 원래 s가 붙어 있어. 수단이란 단어는 means까지가 원래 단어예요. 그럼 이제 수단들은 means 그게 아니고 이게 불가산 명사다. 수단이 dominate the end. 결과를 결정한다. 수단이 결과를 결정한다. 중요한 게 바뀌었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넣어서 보니까 글이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 사실은 환자 케어가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장비만 케어해놨다. 환자들은 폭염 속에 방치해놓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 5번은 뭐 이제 massive quantities come from quality. 자, 이 엄청난 양에서 질이 온다. 아니고 knowledge is the mother of civilization. 지식이 문명의 어머니다. 이거 전혀 헛소리죠. 넘어가고 6번으로 가보자고.
자, 6번은 이 underscore이란 단어를 당신들이 몰라가지고 아마 틀렸을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면. 이 underscore가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얘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underestimate. 이거 아니거든. 전혀 무관한 단어예요, 이거는. underscore는 highlight라는 뜻입니다. 밑줄 긋다야, 밑줄 긋다. 그렇지? 밑줄 긋다다, 이거는. 즉,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자, global warming, like the extinction of species, soil loss, and all the other signs that the plant is having difficulty sustaining the humanity that lives on it. 지구온난화는 강조한다. Global economy's inability to 빈칸. 세계 경제의 빈칸하는 무능력을 강조한다. 아, 킬포가 몇 개야? 이제? inability야, inability. 요 빈칸에 들어갈 거 할 수 없는 능력을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 경제가 빈칸을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 빈칸을 못한다, 핵심은. 빈칸을 못하는 걸 찾아야 돼요.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prices are meant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가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거 우리 내신 때 했던 질문이지. 기억나지? 자유시장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When demand exceeds supply.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prices can be expected to rise.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uickly readjust the balance. 다시 균형점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요. 펜 하나가 100만 원이야. 갑자기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 중에 절반을 앞으로 펜 만들려고 설치겠지. 그렇지? 다시 공급이 엄청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수요가 맞물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 Attracting more producers into the market. 더 많은 생산자들을 이끌어주고요. Pushing them price-conscious consumers away. 이렇게 비싸면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들은 안 사겠죠. 자, 그러나 this doesn't happen when it come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가 뭐 못한다고? 이거 못한다고. 자동적으로 가격을 균형점으로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 시장 메커니즘이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저걸 넣어볼까? 답은 3번이겠죠. 자연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붙이지 못한다. 왜 그런지 뒤에 가보면요. We often get that for free. 무료로 받잖아. No matter how much we consume. 우리가 얼마나 소비한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료로 쓰진 않지만 거의 무료에 가깝지. 한 달 내내 펑펑 써도 10,000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물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막 그게 우리의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럼 없겠지. 공기는 애초에 돈 주고 사지도 않아. 공기를 오염시키던 말든 사실 우리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타격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환경은.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7번 보면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8번 보면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순서 문제 몇 번 풀면서 이번 문제는 되게 쉬웠지만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나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약간 그 어렵게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글의 소재가 끊어져 있거든, 문단 안에서. 자, 보시면 Archaeology plays a vital role in uncovering and preserving the past. 고고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드러내고 보존하는데 과거를. 어떤 가치 있는 직관을 제공하면서 고대 문명과 사회에 대해서. 고고학의 정의네, 그냥. 이건 뭐 별로 볼 게 없겠네요. A. Excavations such as that done at the African Burial Ground in New York City.
여기 that은 단절이 아니다. 이거는 얘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excavations 중에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단절이 아니야. 이거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뭐 that of him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있잖아. 자, 발굴은 근데 어떤 발굴? 아프리카 뷰리얼 그라운드, 뉴욕시티에 있는 아프리카 뷰리얼 발굴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은 발굴은 give us insight into the living conditions of groups. 이 그룹들의 사람들의 어떤 생존 조건에 대해서 직관을 제공한다. 자, 근데 not well represented in the written record. 문서로는 작성되지 않았던.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읽고 세모냐 X를 판단하잖아. 여기까지 읽은 걸로 봐서는 X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 X 없지, 여기는. X가 아니야. 여기까지 봤을 때는. 물론 끝까지 읽으면 X가 맞는데 보통 거기까지 안 읽으니까 우리는. 일단 세모로 둬야 돼,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페루에서, 그 다음 다른 지역들에서 고고학 연구는 has yielded information,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about irrigation design and raised field systems that allowed modern people to make more effective use of the environment and raise agricultural yields. 고고학 연구가 뭐 현대에도 도움됐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 발굴한 사실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이익을 누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빈칸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의 대략적인 개형만 보면 돼. 일단 올 수 있죠. 연구 얘기했고 연구에 대한 예시니까 문제 없잖아 이거는. C는 establishing the archaeological record has often enabled native people to regain access to land and resources that historically belonged to them. 자, 고고학적 기록을 정립하는 것은 원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땅과 자원에. 이것도 고고학 연구의 장점 중에 하나니까 뭐 특별히 못 온다고 볼 이유는 없겠죠.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 끊어지는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서는 2개 이상으로 돼 있는 문단이 있지. 그걸 끊어야 돼. 보니까 A가 2문장이네. 이걸 A1, A2로 분리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읽으면 단서가 나올 수 있어. 얘가 이거 둘 중에 하나랑 같은 말하고 있으면 그거 붙여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한 지식은 frequently fundamental to cultural identity. Beyond this, archaeology has sometimes produced technical application relevant to the current world.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B 얘기였잖아. 현대사회와 관련이 있는 어떤 발견을 해내기도 했다. 고고학이 이게 단순히 과거의 틀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연구한 게 아니고요. 그거 때문에 거기서 현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발굴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B였잖아. 그렇지? B에서 allowed modern people to make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여기 for example이 있네. 아, 그러면 얘의 예시가 B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적어도 우리는 A가 B랑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지. 붙었다. 판단할 거는 CAB냐 ABC냐. 근데 ABC가 없죠. 그래서 답은 CAB. 어이없게 풀리지. 자르면 붙는다. 자르면 붙어. 그리고 ABC가 안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얘가 얘랑 같은 말이고요. 얘는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봐야 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일반적 정보, 구체적 정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적 정보를 앞에 배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ABC가 나온 적이 없고, 그치? 앞으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ABC는. 그래서 이렇게 선지도 없으니까 CAB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보죠, 이제. 아, 얘는 쉬운 글인데, 우리가 원래 풀던 방법이 조금 물음표가 되는 그런 글입니다. 왜냐면 단절이 없거든. 진짜 전혀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완벽하게 하나의 글로 이어지고 그 어디에도 빈틈이 없다? 그 왜 그런지 풀고 나면 알게 돼. 일단 가보자. Electrical resistance. 물리하는 사람들 알죠? 이거 전기 저항입니다. 저항은 how easily an electrical current passes through some material. 전류가 얼마나 쉽게 통과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항이지. 이거 있잖아, 이거. 이제 저항.
저항이 높으면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넘어가자. 자, some substance. 자, 일부 물질들은 such as many metals, 많은 그 금속과 같은 물질들은 저항이 낮아. 그래서 전류가 쉽게 흐른다. 이걸 뭐라 그래? 도체. 그지? 다 아는 거지? 이거 다 들어봤던 거지? 자, in contrast, 대비해서 materials such as glass and rubber are high in resistance. 자, 이 친구들은 저항값이 높아요. 그러므로 those are poor electric conductors. 아주 형편없는 도체이다. 이거를 부도체라 그러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요 in contrast가 정확하게 앞뒤로 연결해주고 있고 얘네가 요 some material의 살이기 때문에 전혀 단절된 바가 없다고. 그냥 쭉 내려온다고. The actual resistance of any given material when it is placed in an electrical circuit. 자, 근데 실제 저항은 특정한 물질의 실제 저항은 어디에 따라 달려있어? Upon its physical properties. 물리적 성질에 달려있어. 예를 들어 diameter, 직경이라든지 length in the case of wire. 전선의 경우에는 길이와 직경에 달려있대. 그러니까 똑같이 구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야, 이만한 구리랑 이만한 구리의 저항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그 소방호수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내가 앞부분 이렇게 쥐면 수압 올라가지.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호수여도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애초에 요만한 호수랑 이만한 호수랑 저항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수압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물질이 도체냐 부도체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항값이 얼마인데 몇 옴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걸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을 살펴야 된다. 전선의 경우에는 직경과 길이에 비례한다. 정확히는 하나는 반비례한다. The resistance of an electric wire decreases as diameter of wire increases. 자, 저항은 감소합니다.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게다가 the resistance of any material increases as its length increases. 자, 저항은 증가합니다. 얘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다이아메트가 직경이거든. 전선이 있을 때 자, 직경이 두꺼워짐에 따라서 저항은 적어지죠. 이거 알지? 이렇게 되지? 직경이 두꺼워지면 저항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은 늘어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거 그냥 여기 나온 거야. 이렇게. 전혀 단절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소재에 따라 달린다. 근데 구체적인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된다.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끝까지 쭉 내려왔어.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다시 말하면 all other things equal.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a wire of small diameter is more resistant than a larger diameter. 직경이 작은 와이어가 더 저항값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진술 연결사였네. 그러니까 이게 빠져도 글이 완전했다는 거야. 얘는 그러면 여기 있는 4번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글이 문제가 없겠지. 얘랑 똑같은 말 하니까 that is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자, that is 재진술이라는 걸 먼저 알고 읽는다고 해서 이게 더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풀던 대로 풀면 돼. 이거 복잡하게 가져갈수록 실전에서 못 쓴다. 자, 그다음 마지막 10번 보시면 요거는 추론이 좀 쉽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랑 조금 다르게 이건 인과관계가 이중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론이 쉽지 않았다. 자, 연구는 암시한다. 사회적인 빈칸이 너를 일찍 죽일 수 있대. 일단 사회적 빈칸이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크게 한다. 자, 왜냐면 it makes you more susceptible to heart disease.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뭐 함으로써? 심장 박동 변화율을 빈칸함으로써.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 질환이 오는데 이 심장 질환의 원인은 심박 변화율이 빈칸함으로써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때려 넣기가 어려운 거야. 일반적으로는 A면 B다. 두 개가 그냥 반대말이다. 뭐 A에 따라서 B의 효과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때려 넣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때려 넣을래, 이거를? 인과관계가 두 개란 말이야. 얘는 못 때려 넣어. 이거 읽어야 돼, 이거는. 글 어디였지? 여기다. 자, 이 의사 양반은 측정했습니다. The heart rate of 300 healthy women. 300명의 건강한 여성들의 심장 박동을 측정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우울한지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자, 이 의사 양반들은 어디에 흥미가 있었냐면 heart rate variability. 심장 박동 변화율에 관심이 있었어. How readily 얼마나 급진적으로 a person's heart rate changes. 심장 박동이 변하는지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심장 박동 자체를 본 게 아니에요. 혈압 자체를 측정한 게 아니라고. 혈압을 측정한 게 아니고 아침에서 밤까지 이렇게 하루가 지날 때 최고의 박동이 언젠지, 최고로 심장이 빨리 뛸 때 몇 번 얼마나 뛰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느리게 뛸 때 얼마나 뛰었는지, 이 사이에 이 가변성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최고 심박수와 최저 심박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해. 그러니까 델타로 돼 있잖아. 그치? A healthy person destined for a long and happy life will have a wide range of heart variation in a 24-hour period. 건강한 사람은 길고 행복한 삶을 가질 건강한 사람은 가질 것이다. 넓은 변화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시점에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어떤 시점에는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뛰고 이 가변 폭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래. Heart rates that do not vary greatly. 자, 그러나 많이 바뀌지 않은 심장 박동은 have been linked to early death.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 조기 사망의 원인이 심장 질환이었잖아. 근데 심장 질환의 원인이 뭐였어요? 심장 박동 변화율이 적은 거였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여기까지 채웠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게 사회적 고립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너무 많은 거냐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지?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women who lived alone, 혼자 사는 여인들이 with few friends and no one who could help them with stress-related activities like moving homes. 친구도 없고요. 이사 같은 거 갈 때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이런 혼자 사는 여성들이 were significant more likely to have heart rate with little variation. 자, 심장 박동수의 차이가 적은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글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채울 수 있지? A에 들어갈 말은 고립, isolation. B에 들어갈 말은 lessening.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거 법규가 그려져 있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7, 8회 풀어오고 다음에 안 풀어오면 집으로 보낼 수도 있다.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풀어오시고 가자.